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단장님이 예전에 현역 때 타셨던 F5 네네. 그 이야기를 잠깐 앞부분에 했는데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F4 팬텀이 마지막 19대 남아있는데 네.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쯤에 완전히 퇴역한다. 그리고 F5는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게 기종은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던데요. 근데 이게 말이 F4지 1960년대에 도입된 기종이라 하더라고요. 1960년대에 도입된 것도 있고요. 70년대에 도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60년 가까이 전투기를 탑니까? 이게 차도 한 20년 타면 네. 못 쓰지 않습니까? 이제 전투기 60년을 타죠. 전투기의 생명은 기골입니다. 기골. 기골이요? 기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등뼈 이런 것들을 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체의 뼈대, 아, 기체의 뼈대거든요. 예. 그래서 기체의 뼈대는 이제 이렇게 선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우리 그 저 탑건 매버릭 보면은 막 쥐 많이 걸면 사람이 막 일그러지고 막. 일그러지는데 네. 이 항공기 역시 그 중력을 받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강을요? 왜냐하면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뭐를 덧대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걸로 다 교체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골 보강이라고 하면 그러면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아니 새 근데 그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뼈, 네. 척추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강을 해요? 뭐 그냥 철판을 덧댑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게 뼈대로 이렇게 바로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 예, 형태. 예. 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롭게 가는 거죠. 대들보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아. 새롭게 다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KF-16도 그걸 다 갈았나? 지금 그 작업을 중인가? 아무튼 저희 KF-16도 그걸 하고 있고요. 엄청난 작업이네요. 자동차로 따지면 그 셰시 막 이런 거 다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거의 오버홀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전투기의 생명은 엔진하고 그 기골이라고 수명은 기골과 엔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 생명을 타는 거죠. 야. 새 생명을 타는데 그러면 뭐 계속 그거 갈면 되겠네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끝없이. 예. 네. 그거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부품 이런 것들이 단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기골을 보강을 해서 쓰더라도 이미 원 제작사에서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랜 뭐 10년이나 20년 정도는 그래도 그 필요한 부품들을 예, 어느 정도는 있지만. 조달을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퇴역한 항공기로부터 부품 조달이 또 가능할 수 있고 저기 뭐냐 폐차장 가서 부품 얻어오듯이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퇴역한 항공기에서 부품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퇴역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기골 보강을 한번 해서 쓴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퇴역을 시켜야 되는 게 많습니다. 네. 다른 거에서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쓰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 용어가 좋아서 네. 캘리브레이션이 쉽게 말하면 땜빵 아닙니까? 돌려쓰기라고 돌려막기. 네, 네. 뭐 근데 그건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KF-21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러나 뭐 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정비도 오히려 일반적인 정비 시간보다 더 투입을 해서 정비들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F5가 우리나라에 70년대쯤 들어왔나요? F5가? F5도 70년대, 네, 70년대 들어온 것도 있고 80년대 우리가 조립 생산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2030년까지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2030년 이전에 퇴역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벌써 퇴역들을 하고는 있고요. 2030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완전히 100% 완전히 그 퇴역하는 거가 이제 2030년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F16도 들여왔고 F15도 들여왔고 F35도 들여왔고 근데도 굳이 F4, F5가 계속 필요한 건가요? 작전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다에서 네.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검토한 게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어느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음. 그게 430대인가요? 430대요. 네. 430대 수준은 돼야 되겠다. 양적으로다는. 그 다음에 질적으로다는 뭐 하이급은 뭐 몇 대, 뭐 미디움급은 몇 대, 뭐 로우급은 몇 대, 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지금 하이급은 이제 F-35하고 F-15K를 하이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는 옛날에는 KF-16도 하이급으로 했으나 지금 이제 미디움급 정도로 돼 있고 네. 로우급은 FA-50, 그 다음에 F5거든요. 그게 430대를 유지를, 그러한 믹스된 전력이 430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공군의 목표였고요. 그 430대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전쟁이 빵 터지면 저희가 이미 북한에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폭탄으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표적이 이미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어디 가서 먼저 뭐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표적이 이미 다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대공으로 할 때는 몇 대 몇, 뭐 F-15K는 공중전을 했을 때 북한이 가진 항공기와 몇 대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게 이제 430대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수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수를 유지하게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거의 공군 전력이 되게 형편없다고 들었거든요. 옛날 뭐 미국이나 조금 있고 돈 없어서 전투기 많이 띄우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북한의 공군력은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형편은 없더라도 걔들이 와서 우리나라 상공을 들어와서 폭탄을 퍼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초전에 걔들을 다 좀 험악한 말로는 작사를 내야 되고요. 초전에. 그거를 이제 저희는 공중우세, 공중확보라고 공중우세 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중을 완전히 클리어 시킨 다음에 우리가 폭탄을 갖고 들어가서 주요 그 표적들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육군의 그 진격할 때 도와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얘기로 들어보면은 재밌는데 이거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전투기를 60년 동안 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진짜 그 정비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그 기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강한 거 외에도 평소에도 말이죠. 네네. 요즘 그래서 단장님이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 6월에 퇴직을 해서, 저는 이런 관련 있는 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은. 공직자 취업 제한에 들렸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저랑 아주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공군 선배님이, 그분이 이제 항공공학 박사시면서 엔지니어신데, 옛날에도 제가 모시고 그랬던 분인데, 뭘 좀 같이 개발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주 조그만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뭐 4명 이렇게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9명까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 그거는 취업 제한에 안 받습니다. 스타트업이니까. 선배님을 좀 도와드리고 투자 유치를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PHM이라고 해서 PHM. PHM이라고 해서 Prognostic and Health Management. 그게 뭐냐면, 프라그나스틱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측, 예지. 이제 어떤 장비나 어떤 그 물체를 건전성을, 헬스를 진단하고 얘의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기가 고장 나기 전에 결함 부위를 예측을 하고 수명을 예측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기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비행한 그 결과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네. 아 얘가 어디가 고장이 날 것 같다. 그것도 언제쯤에 이거를 예측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성능이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걸 보니 얘 한 달 후면은 고장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타다가 10일 전에 수리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항공기 정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형태의 정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결함이 나면 수정하는 정비. 고장 나면 이제 그때 네. 고치는 거. 고장 나면 하는 정비. 네. 두 번째는 예방 정비. 뭐 예방 정비라고 하면 우리 뭐 저기 항공기가 뭐 고장이 났다, 비상 불시착했다 하면은 따라서 공군이 뭐 비행을 스톱하고 그걸 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 같은 기종 싹 다. 네, 싹 다. 네. 그게 예방 정비거든요. 뭐 이상한 특징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기종에 대한 것들 다 한번 정비해봐. 네. 그런 거. 그게 예방 정비. 네. 그다음에 계획 정비는 뭐냐면 우리 저 자동차로 치면은 새 차는 뭐 5년인가요? 뭐 그만에 검사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검사.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뭐 2년마다인지 그쵸. 뭐 1년마다인지 들어가지 그 않습니까? 되게 귀찮죠. 네. 그것처럼 항공기도 100시간 점검, 200시간 점검, 뭐 500시간 점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그냥 입고시키는 거.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비를 하다가 보면 멀쩡한 항공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야 이거를 좀 잘 좀 설명해 주지 왜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나 모르겠다라고 했던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우리가 4대가 있는데 네. 한 대 가동되는 게 뭐 2대뿐이 없었다. 뭐 이런 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계획 정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 대는 결함이 생겨서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간 거고.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계획 정비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 PHM이라는 것은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떤 불필요한 정비를 줄여나갈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불필요한 정비를 안 함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더 있는 게 되는 거죠. 가동할 수 있는 항공기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가동할 수 있는 항공기가. 네. 저희는 그걸 이제 가동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동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가동률이.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입고시켜가지고 메어놓는 게 아니라 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떠 있을 수 있고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네. 그래서 이 PHM이 네. 사전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로지 항공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제가 아는 데는 원전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원전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원자로에다가 뭐 센서 같은 걸 붙여서 네. 원자로가 뭐 흔들린다든가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든가 뭐 크랙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뭐 사전에 정비도 되고 심지어는 배 같은 경우도 뭐 배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제 비행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얘는 공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 개발된 항공기에다가 PHM을 하려면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센서가 많이 큽니까? 아니요. 적은 센서더라도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서에서 측정한 거를 또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무게가 또 틀려지죠. 그러니까 못합니다. 기존에 이미 개발된 레거시들은 못하죠. 그래서 최초로 그거를 개발할 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F-35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설계할 때, 개발할 때부터 그것을 입력해서 넣고 한 것이 이제 F-35고요. 이 결함을 예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해야겠다까지 같이요. 네. 그래서 F-35는 지금 일부 몇몇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PHM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KF-21은 PHM은 아니고 SHM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골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다가 SHM은
스트럭처 헬스 매니지먼트거든요. 구조만. 네, 구조적인 쪽에만 이제 저희는 개발할 때부터 센서를 놓고 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그러면 이미 개발된 항공기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시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이제 군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항공공학 박사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항공기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네. 전투기 블랙박스는 더 많은 것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보면 지상에서부터 뜨고 내린 거에 대한 시간마다 고도, 속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항공기 자세, 그 다음에 오일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 하이드롤릭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 그런 것들이 쭉 온갖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롤릭 펌프의 움직임을 본다면 하이드롤릭 펌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일 하이드롤릭이 항공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AI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많은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연구 방향입니다. 이야. 근데 아까 말씀 중에 F-35에는 PHM, 그러니까 결함을 예지하고 네. 건전성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센서로 다 해서 그 물리적인 거로 다 측정이 되죠. 물리적인 측정. 네, 물리적인. 왜냐하면은 진짜로 우리로 치면은 의사 선생님으로 치면은 청진기를 아예 거의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미 개발된 항공기는 그 센서를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네, 못 네. 하고 있죠. PHM을. 그러나 F-35는 처음부터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센서를 청진기라고 본다면 그런 청진기를 중요한 부위에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받아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F-35에는 그 센서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많다고요, 거기는. 예. 아까 제가 그 F-35는 돈 있다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F-35는 정말 첨단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정비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타고 뜨고 내리고 하는데 필요한데 네네. 그 정비 관련된 데이터도 미군이 안 줘요,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돈 주고 산 F-35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고칩니까? 그러게요. 내비게이션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내비게이션체 드러내고 내비게이션 바꾸고 예. 내비게이션 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정비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정비를 해서 갖다가 또 주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다는 예비 장비를 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 장비를 넣어놓고 걔는 가서 미국이 선정한 OEM에서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자세히 넌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예전에 애플이 리퍼 제품으로 그냥 바꿔준 것처럼 굳이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요거 고장난 것만 가져와. 요거 바꿔줄게. 요렇게만. 뜯어볼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 큰일 나나요? 뜯어보면? 잡혀가나요? 제가 한번 또 옛날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제도가 발전된 것도 있는데 뭐냐 하면 F-15에 이렇게 배 동체 밑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표적을 탐지하고 표적 좌표를 읽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나이퍼라는 장비입니다. 스나이퍼. 네. 그 스나이퍼라는 장비는 쭉 날아가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 좌표를 얻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떨어뜨리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리는 장비입니다. 그 스나이퍼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버전 이전에 타이거 아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타이거 아이라는 장비를 사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함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공군에서 어디가 결함이 생겼지 뜯어봤습니다. 예. 뜯어봤다가 네. 다시 잘 이쁘게 네. 하고 메꿔놨는데. 메꿔놓고 이제 미국에 보냈죠. 그게 락히드 마틴에서 만드는 건데 네네네. 그 타이거 아이라는 장비를 락히드 마틴에서 미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공군이 뜯어본 것 같다. 약간 그거 아닙니까? 애플도 예전에 아이폰 미리 뜯어보면 AS 안 해주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근데 정부에다 보고한 거예요. 보안사항이니까. 걔들은 법이 그렇게 돼 있기. 걔들은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를 안 하면은 그 걔네가 업체가 문제되니까. 그러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러바친 네, 거예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 정부에서 한 그 평가단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차관급을 단장으로 해서 여러 명이 와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둘러보고 자기네 군사 기밀을 왜 예. 알려고 했느냐. 왜 아무 알려고 무방비하고. 했느냐가 아니고 알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둘러보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그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죠. 방위사업청이 그와 관련된 기술보호국이라는 방산기술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계기로 너희 기술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예. 우리 기술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보호해야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기술보호국이라는 것이 생겨진 배경이 그겁니다. 그것처럼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뜯어봐서도 안 되는 그대로 반납하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혹시 뭐 시청자분들께서 야 미국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대보시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지적재산권이 이거 걸려 있는 것이고 함부로 뜯어봐가지고 베끼면 중국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네. 중국처럼 마구잡이를 뜯어봐서 베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뜯어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신뢰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요 첨단 장비는 안 파는 게 되죠. 나중에 니 자꾸 저기 네. 사국 광고 뜯어보잖아. 네. 베끼려고 하잖아. 너네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요주의 국가.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뭐 현재도 방산 이 무기체계 수출국가 된 시점에서 보면 또 우리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국면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꿨습니다. 우리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뭐 PAGM 네. 요거 결함 예지 및 건전성 관리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게 전투기에는 아직 시행이 뭐 F-35 빼고는 거의 이제 없는 거고. 헬기는 뭐 간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는 좀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네, 헬기는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헬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 로타거든요. 모터 같은 거. 네네. 날개 돌아가는 날개에 거. 돌아가는 이 헬리콥터 이 로타라고 하죠. 네, 로타. 로터라고 하죠. 로터인데 여기가 이제 엔진은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쵸. 돌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기아박스처럼. 네. 이 기아박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하고 몇 가지를 더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수리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온 제품이고요. 그런 것도 좀 국산화할 필요가 예. 있는 거고. 그래야죠. 네. 오늘 장시간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님. 그동안에는 현역에 계시면서 이제 방사청 사업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또 지금 하시는 사업도 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늘 장시간 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하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